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뉴스입니다. 15일 예고됐던 충남 지역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충남 버스조합과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조는 96.3%의 파업 찬성으로 1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충남도와의 협상 끝에 15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교통대란은 면했지만 노조와 사측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2차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다시 파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산 송암사에 있는 석조열의 입상에 도유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비 지원이 가능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 있는 송암사입니다. 사찰에 들어서자 높이 3m에 이르는 석조 열의 입상이 눈에 띕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열애상의 손과 얼굴의 표현 방식으로 미뤄볼 때 고려 시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 석불 양식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지만 관리 주체가 지자체나 국가가 아니다 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저희 세대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도 소중하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암사 미륵부처님은 균열도 심하고 또 훼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열애상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오랜 노력 끝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1월 송암사 석조 열애 입상에 도유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다음 달 28일 열리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등재되면 문화재로서의 상징성은 물론 시비와 도비 지원을 통한 보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송암사 석조 열애 입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아산 지역의 도 지정 문화재는 27개로 늘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의 올 1분기 생활민원 처리 만족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는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75.6%, 보통 11.75%, 불만족 12.6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생활민원 건수는 총 2,334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는 저출산 대응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올해는 신사임당 탄신 51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는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예능대회와 올해의 신사임당을 선정해 추대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사군자. 정성스런 붓질이 생명력을 더합니다. 평소 열심히 갈고 닦아온 서의 솜씨가 헛되지 않도록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오가는 동안 어느새 들꽃 종류인 원추리가 자태를 뽐냅니다. 30년간 해온 전통 자수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빨리빨리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굉장히 이거 한 땀 한 땀 넣는 게 좀 따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하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신사임당 탄신 515주년을 맞아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시, 서예, 사군자 등 9개 분야 사임당 과거장과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율곡 과거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각 분야의 경연이 치열한 가운데
시민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들이라면 가정에서 다시 한번 가정을 되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사임당으로는 한문서예가 김영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신사임당 선정과 함께 역대 심사임당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임당의 날은 1969년을 시작으로 올해 5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이재원입니다. 한때 발 디딜 틈 없던 천안역 일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역앞 3개 시장에 80억 원이 투입되는 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동남구청사 개발, 천안역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려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된 전국 4개 시장 중 한 곳이 천안역 일대 시장입니다. 천안 역전시장과 명동 대흥로 상점과 천안역 지하상가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8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원도심이 역전을 근교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이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그 사업에 우리가 당일성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죠. 우선 각 시장은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 역전시장은 노인 상품을 판매하는 은빛거리와 야시장과 발효식품 장터를 운영하는 전통 장터로 특화되고, 명동 대흥로는 청년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낭만의 청춘거리를 조성해 젊은 층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지하상가는 과거 명성을 되살려 패션거리로 특화됩니다. 이번 사업은 시장 인근에서 추진 중인 동남구청사 개발과 캠퍼스타운으로 조성되는 천안역 리모델링이 맞물려 성공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미래 고객의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경제 활동을 원도심 이쪽에서 해줘야만이 이쪽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그거를 그만큼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딴 데로 다 이렇게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편 천안역전시장은 이번 사업과 함께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도 선정돼 1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시장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판매장을 더욱 활성화해 내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모범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모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로 세부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6월 현장 평가와 7월 심의를 진행합니다. 천안시 모범 음식점에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과 쓰레기 봉투 지원, 맛집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약 5,500세대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 아파트는 약 2년 뒤부터 분양 전환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 산정 방식 탓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쟁점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천마을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 앞으로 3년 후면 분양 전환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입주자들 상당수는 거리로 내몰릴 처지입니다. 현재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분양 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해 감정 평가를 거쳐 최종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2배 이상 폭등해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부담 역시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보증금을 낸 것 플러스 거의 6억이나 7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나 저희들처럼 그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월급을 받아서 이자 내고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곳 천마을에만 1362세대,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약 4000세대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요구하는 전국 1000여 명의 입주자들이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도 건설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확정 분양가로 공급하는데 LH 10년 임대만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최근 5년 동안 확정 분양가로 공급된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가 5곳에 달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중대형 분양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LH공사가 공급한 20평대 서민형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L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감정평가 방식을 바꾼다면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정부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 대표와 국토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인 수양초와 하이테크 개축 예산이 반영됐고 읍면지역 학교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영기면 수양초등학교입니다. 1969년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지난 1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10억 원을 들여 학교 개축에 나섭니다. 6학급 규모로 특별실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오는 7월 실시 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축이 진행 중인 세종 하이테크 후관동과 교육동도 내년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종 하이테크에 이어 수양초까지 개축이 완료되면 세종 지역 학교 가운데 재난위험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20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교실과 실습실 동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실을 새롭게 짓는 거고 수양초등학교는 본동 그 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얘기하는 그 재난위험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철거하고 읍면지역 학교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됩니다. 낡은 교실과 소방시설, 냉난방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할 예정으로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관리실에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보급하고 수학체험센터와 자기주도 학습 공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학교육의 재미와 흥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학체험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일,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공간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세종노인복지회관에서 오는 17일까지 관내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알고 있지만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은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시청과 강의로 진행되며 도로명 주소의 부여 원리와 안내 시설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대학 입시 지도를 위해 대입 지원 상담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청 4층 대입 상담실에서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학 입시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역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후배들의 진로 진학을 돕는 대학생 우리누리 멘토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회 세종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와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세종건축문화제에서는 고등학생 여름건축학교와 세종시 건축상, 건축문화투어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세종 지역의 창의적인 건축물이 전시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설계한 이색적인 건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국자동차에서 전기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909-83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경열 농장에서 버섯 재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811-64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광산업에서 CNC 선반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788-16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송식품에서 식품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7113-30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회에서 스크린 인쇄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3242-88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리치빔에서 배송, 납품,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4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원 농산에서 축사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424-172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원이노베이션에서 렌즈 제조 및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61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